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쉽다. 어제 윤석열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보다 1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언론들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이 1년 빨라진다고 기정사실화하면서 지금 학부모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아이를 키워봤어야지 이거 너무 현실을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반응 일색이었습니다. 자, 지금의 반발의 양상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한마디로 너나 할 거 없이 싫어한다. 현재 20%대로 추락한 가운데 아직도 윤석열의 지지를 접지 않은 게 바로 주부층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기 입학 정책에 대한 분노는 주부층의 일상을 타격할 것이고, 집값 하락과 함께 시너지를 만들면서 윤석열 지지율 10%대를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도 초등학교 조기 입학은 가능합니다. 이명박 때 이것을 시행했는데 갈수록 조기 입학하는 학생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 5세짜리가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문화의 특징은 그렇게 만나면 나이를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형, 언니, 오빠, 누나, 동생을 먼저 정하고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비단 어른들의 문화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도 똑같이 합니다. 아이가 처음 보는 아이를 만나면 너 몇 살이니? 이렇게 먼저 묻고 내가 형이네, 누나네, 이렇게 서열을 정하고 놉니다. 그래서 조기 입학을 해봤더니 자기보다 어린 아이를 왕따시키고 때리는 학교 생활에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조기 입학시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미 교육 현장에서는 이 초등학교 조기 입학이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확인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말 한마디로 이 조기 입학이 강제 시행될 판입니다. 물론 그 발표 내용을 보니까 한 반에 1살 어린 학생들이 한 4분의 1 정도 채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에 한두 명 있을 때보다는 왕따 문제나 폭력 문제는 덜하겠지만 이게 정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학생이 늘어나니까 선생님 또한 늘어나야 됩니다. 교실도 늘어나야 돼요. 시설도 늘어야 됩니다. 돈도 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교육부는 7월 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과 학교에 내리는 교부금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준비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냥 막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애들을 교실에 때려 넣어. 딱 이거예요. 현재 한 학년당 20만 명으로 짜여진 이 교육 시스템이 갑자기 40만 명의 교육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치열해진 이 경쟁 상황은 또 어떡할 겁니까? 자, 정부는 지금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5년간 계속 애들을 학교로 일찍 집어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경쟁 상황이 치열해진 아이들의 인원수가 무려 200만 명입니다. 자, 이 200만 명의 윤석열 세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입시까지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방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지금의 초등학생들이 고3처럼 공부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이것이 일부 대치동에 사는 초등학생의 생활이 아니라 200만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요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단체를 이끄는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1학년 아이들도 학교 적응을 힘들어 하는데 1살 어린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듣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는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자, 이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교육감들 그리고 각 지역의 교총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5살들이 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하게 되면서 유치원은 망했습니다. 과거 유치원 3법 논란이 있었을 때 사설 유치원 원장님들이 국힘 지지자들이 참으로 많아 보였습니다. 대부분은 윤석열을 찍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하루아침에 망한 겁니다. 윤석열에게는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찍은 망한다. 이 법칙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윤석열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독대를 통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관련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데려놓고 이 정책의 문제점을 따지고 토론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이런 방안이 있으니까 검토해보라, 이런 것도 아니고 원래 2년 앞당기려고 했는데 좀 무리라고 하니까 1년 앞당깁시다. 방안을 강구해 오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누군가가 이거 하자고 윤석열에게 말했고 그걸 윤석열은 관계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자, 국힘 정권 때마다 이거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저출산의 대응 전략의 하나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육 전문가들 그리고 여론의 반대에 못 이겨서 이것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논란만 일으켰고 그 명맥만 남아서 조기 입학을 자율적으로 할 사람만 하도록 해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때도 이것을 추진해서 출산을 유도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성남시 산후조리원 지원 청년 배당 방해나 하지 마세요. 자, 이명박근혜 때는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했고 윤석열은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서 추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지털 인재 양성이란 말이 평범해 보이지만 앞으로 망가질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보여주는 매우 무서운 말입니다. 자, 보통 인수위 분과에는 정치인들이 그 분과위원장을 맡고 그 아래 전문가들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교육분과에는 박성중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그 아래 과학기술 전문가 1명, 교육 전문가 1명씩을 두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과학기술 전문가 2명만이 배치되었습니다. 이유는 안철수가 당시 인수위원장이라 과학하면 안철수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사람을 1명 배치했는데 윤석열 쪽에서도 배치한 사람이 과학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교육 전문가도 아닌 윤석열 라인의 사람이 교육부 인수위원을 맡으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한다. 이렇게 교육부를 갑질하고 윽박질렀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결국 안철수와의 단일화, 권력을 나눠 먹기를 하는 바람에 교육 전문가가 인수위에 들어가지 못했고 지금 이런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조기 입학을 시키겠다는 과학에 편중된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은 망한 겁니다. 교육의 현실을 모르는 자가 윤석열 주변에서 교육 정책을 건의하고 밀어붙이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 같은 인물은 그저 예스맨이나 하고 있고 늘 독대하고 지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토론이나 검증 따위는 없는 겁니다. 즉 아이들을 과학의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지금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한다는 말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망한다는 겁니다. 무식한 윤석열을 설득만 시키면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폭군과 십상시들의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각자 도생도 힘들다. 딱. 윤석열의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가운데 미국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윤 대통령이 너무 빨리 미국의 짐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인기가 없는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 맞서게 되는 경우 미국은 미국 국익에 필수적인 한반도의 평화 유지 방안에 대해서 비상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서 윤석열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 온 것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이 대통령을 수행하기에 너무 무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라 망신입니다. 그리고 안보 전문지답게 군사 반란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했습니다. 군인들이 윤석열을 병역 기피자로 인식하고 있고 갑작스런 국방부 청사 이전 등의 군의 사기가 저하됐으며 삼성 장군 출신의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 의한 군의 정치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배제된 사성 장군들이 지금 부글부글하고 있다. 이런 거죠. 따라서 이렇게 윤석열이 짐이 될 거니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석열을 타일러야 한다고 주문했고 만약 윤석열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까지 했습니다. 자, 한때 우리는 미국의 방역 모델일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의 짐이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설마 했던 정말 브라질이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